Samba. Samba. De Janeiro.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이 시간에는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 코너 함께할 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배경음악이 삼바 나왔으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지난 2016년 첫 의혹이 제기됐고요. 네. 합병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비율이 1대 0.35여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삼성물산이 전체 자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제일모직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컸는데 합병 시 비율은 오히려 그렇죠. 낮아졌다. 네. 네.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는 에버랜드 그 동물원, 예. 그리고 뭐 의류, 뭐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 사업이 이제 대단히 그때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활성화됐었는데 다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도 하셨지만 순자산 기준, 매출 기준, 영업이익 기준 모두 이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돼가지고 뭐 1대 0.35가 역전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제일모직이 1, 그것의 35%인 삼성물산 0.35 이렇게 나와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사실 여러 곳에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모직 회사는 누구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이제 제일모직의 지분은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이재용 회장이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은 포인트는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제 상당한 양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죠. 예.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업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이제 인수하는 과정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훨씬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제일모직 회사를 좀 크게 부풀려야 할 그렇죠. 이유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의 관계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했다. 한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번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실 때 제일모직을 이제 풀린다고 했을 때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을 어떻게 우리가 고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땅값이 3천억인데 이걸 어떻게 높게 평가하겠어요? 뭐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류가 어떤 뭐 이렇게 1,000억짜리를 5천억짜리로 할 수 없는데 바이오 부분은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했던 거죠. 소위 말하는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뭐 수조짜리, 뭐 10조짜리, 20조짜리 신약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범죄 종류의 하나인 회계 사기를 벌였는데. 그렇죠. 네. 이게 지난 7일 검찰이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하다가 공장 마룻바닥에서 서버를 발견했다. 맞습니다. 마룻바닥을 뜯어서 서버를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은 거기 서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 넓은 공장 바닥에서 거기만 뜯었을까? 뭐 다들 예상하겠지만 이건 이제 제보가 들어온 제보가 있었겠죠. 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사업지NTF 소속의 보안팀에서 이제 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스를 설치하고 1년의 지휘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증거인멸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증거인멸이고 뭐 증거 훼손이고요. 중대한 범죄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증거인멸에 관여한 직원들 임원까지 지금 모두 구속됐는데 그러면 이런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윗선은 누굴까 또? 지금 이제 사실은요, 중요한 고비였었는데, 3일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 임원이 최초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까지 구속됐었고, 이제 4일 전에는 급기야 삼성전자 임원까지 구속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 임원이 그냥 보통의 삼성전자 임원이 아니라 과거에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 소속의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두 상무가 이제 두 임원이 이제 구속되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윗선에 갈 때까지 갔고 더 최윗선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경로로 통해 들은 바로는 거의 목밑까지 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사가. 예. 미전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그럼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미전실의 두 임원이 구속된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지난달에는 삼성 바이오 회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회계사들이 예. 진술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네. 당초에 콜옵션 조항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삼성 바이오 쪽에 요구가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콜옵션 조항. 이 콜옵션 조항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요. 예. 어떤 정해진 주식을 특정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바이오젠이 외국계 바이오젠 회사가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특정 가격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 이 바이오에피스 주식이 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라면 현재 5,000원짜리인데 주당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더라도 5,000원에 살 수 있는 막대한 권리인 거죠.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오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예. 뭐 1조짜리, 5조짜리, 10조짜리가 됐다 하면 바이오젠에게는 이득이 될 테고요. 이것을 팔아야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손실이겠죠. 그렇겠죠. 예, 예. 뭐 한 주에 1억짜리 주식을 5,0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예. 결국에 이제 이게 삼성 스스로 이제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합병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 부분의 가치를 높였단 말입니다. 예. 결국 그러면 연습장에서 그리고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렇게 바이오 부분의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회계장부에는 그걸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채 10조로 평가한다라면 4조 원의 부채를 인식했어야 됐고 5조로 평가한다라면 2조의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부채로 인식해야 되다 보면 이제 결국 자본 잠식이 완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사안이었었고 이제 몰랐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 거짓말들이. 회계법인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거 못하게 감시하는 게 본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삼성과 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협력하기도 했었고, 예. 일정 부분 쭉 이제 같은 길을 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이제 같은 걸음을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실직고 하는, 우리도 몰랐었다 뭐라든가. 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 김경률 회계사도 회계사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삼성에서 저한테는 일 안 맡기죠. 결국 삼성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경영권 승계예요? 그렇죠. 뭐 승계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시작이 이재용 부회장이 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싸게 가치 이하로 평가해서 이제 가져오려는 작업이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위한 작업이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승계를 위한 것이다.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서울고법의 2심 판사인 정영식 판사 외에는 모두 다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돌려까기입니까? 뭐 돌려까기보다는 뭐 대놓고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2심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위해서 집행유예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형량 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곧 있을 6월 초로 예상되어지는데 대법에서 이건 파기환송 안 될 수 없다. 그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네. 지금 삼성바이오 회계가 이런 부적절한 이런 벌였는 것이 다 밝혀졌으니까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하면 안 된다.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 경로로 좀 참여연대에도 그와 같은 어떤 뭐 설명에 좀 동참해달라는 요구가 왔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는데 그동안 필요 충분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것 이전에도. 너무 좀 박용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 없다 하더라도 파기환송할 이유는 충분했고요. 뭐 제 생각엔 그간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뭐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재구속시키기 위한 사유가 충분하지 못해서 정영식 판사가 뭐 그와 같이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준 건 아니었고 그분만 몰라서 이렇게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던 건데요.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꼭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총수를 구속시켜야 되느냐.
좀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기타 과거의 SK라든가 여러 그룹들의 총수들,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히려 구속된 기간 동안 주가가 더 오르고 실적들은 좋았었거든요. 네.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굳이 삼성전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재용뿐만 아니라 여러 소액주주들도 이해관계자이고 거기에 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심지어는 그리고 저희 같은 뭐 청취자 저도 역시 삼성전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뭐 법의 집행에 어긋났다라면 법 질서를 크게 어긋났다라면 단죄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기업에서 기업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범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런 건 있겠죠. 대개는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에게 이제 경영을 맡기고 그리고 많죠. 그 전문 경영인은 어떤 오너에게 대주주에게 자신의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대표적인 예는 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앨런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앨런의 사태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못한 규모의 분식을 저지르고 수년 30년 40년형을 받았고 한 분은 이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기조차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 사태는 결국은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고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범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률 회계사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